안녕하세요. 수능 최저를 위한 수학 공부법을 맡은 국립공주대 부설고 교사 이종필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수학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수능은 정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 수시 모집에도 수능 최저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시죠? 즉 수능은 정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시 모집이든 수시 모집이든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수능 최저, 즉 수시 모집에서의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수학을 가지고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능 최저하면 이 등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백분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백분위라는 건 상대적 위치를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나는 수학 영역에서 상위 10%의 학생이야 이러면요. 100분위는 100 빼기 10인 90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100분위가 난 누적 11%다. 즉 상위 11%의 학생이다 이러면요. 89% 정도, 89점으로 나올 거고요. 그게 등급으로는 2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을 통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최근에 쌤이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점점점 늘리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수도권의 자료긴 해서 아마 수도권이 아닌 선생님 저는 충청권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은데요 라는 학생들은 또 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공주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충남대 조금 복잡하긴 하죠.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숫자들을 대충 보니까 2합 7, 3합 한 12, 평균 한 3에서 4등급 정도 나오면은 우리 충청권에 있는 대학을 갈 때 수학이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 같네요. 그쵸? 충북도 같은 충청이라는 지역 인재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서원대, 청주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의 최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의 우리 충남에 있는 대학들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 적용되는 걸 볼 때 수학 공부가 우리가 물론 1등급을 받으면 좋죠. 1등급을 받으면 좋지만 각 학생, 여러분들의 목표에 따라 원하는 등급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적어도 충청권에 있는 대학을 수능 최저가 있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간다고 하면은 평균 한 4등급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수학을 싫어하더라도 4등급, 5등급 나오면 더 좋아하는 것, 더 잘하는 것을 2, 3등급 나오면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서 대학의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수학을 다른 교과랑 한번 연결지어서 문항수, 배점, 시험 시간에 볼게요. 이게 실제 수능을 보는 시간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부터 보고요. 수학, 영어 순으로 보는데 어떠세요? 수학을 보니까? 문항수는 굉장히 적은데 시간이 꽤 길죠. 그래서 사실 한 문항을 푸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3년 동안을 공부를 하는데 고작 30개밖에 안 풀어요.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푸는 문항수는 꽤 적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과목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물론 아시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수능 수학은요. 수학원, 수학2를 일단 공통으로 보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택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수학의 대부분은 2학년 때 많이 배워요. 공통 과목은. 선택 과목은요. 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 2학기에 배우는 학교도 있고요.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래도 이 모의고사 범위를 그러니까 모의고사 일자랑 범위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1, 2학년들은 보면은 보통 계절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죠? 총 4번을 보네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생각을 하면은 매달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을 보기 전까지 모의고사의 범위인데 어때요? 네. 고3 9월이 돼서야 수능 범위와 똑같다는 게 혹시 보이나요? 실제로 고1 3월, 고2 9월, 고2 3월까지는
수능 수학이 전혀 안 들어가요. 네. 1학년 수학 내용으로 시험 범위가 있거나 심지어 고1, 3월은 중학교 범위네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고2, 9월에 수학 1 전범위에 수학 2가 조금 들어가고요. 고3, 3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선택 과목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수능 범위에 일치하는 모의고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9월에 보는 모의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모의고사 결과에 실망할 필요도 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래도 이 내신 등급과 비슷하게 보통 상대평가 과목이랑 똑같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5등급이 가장 많고 거기에 기준으로 점점점 양 끝이 내려가는 구조죠. 그래서요 1등급 하기도 어려운데요 9등급 하기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6, 7, 8, 9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5등급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 3, 4등급 학생들은 올라가려면 어떨까요? 점점 더 힘들겠죠. 4등급까지 공부하는 양 이상으로 해야 3등급에 가고요. 그 이상을 해야 2등급에 가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쌤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수능 수학에 대한 뇌피셜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쌤이 말한 거랑 좀 비슷하죠. 에이, 수학은 어차피 어려워서 성적이 안 오를 거야. 다른 과목을 파는 게 길이야. 두 번째는 에이, 실수로 틀린 문제는 결국 수능 때 맞출 수 있어. 어려운 수능 수학을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실제 수능 때 잘 나와. 마지막 세 번째는 좀 하위권 학생일 것 같긴 한데 앞부분의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뒷부분의 수학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1학년 수학을 다 풀기 전까지는 2학년 수학은 절대로 풀지 않을 거야. 1학년부터 차근차근 풀어야지. 이런 뇌피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3가지 뇌피셜에 대해서 하나씩 뭐가 진짠지 뭐가 가짜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수학은 어려워서 결국 안 된다. 이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럼 뭐가 틀린 거냐? 좀 아래 등급 기준으로 볼게요. 이건 EBS에서 가채점 결과로 만든 거긴 해서 정확하진 않는데요. 4, 5, 6, 7, 8등급의 어떠한 원점수 커트라인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잘 와닿지 않으실 거고요. 학생분들은 좀 와닿을 텐데 6등급 기준으로 미적분 16점이 몇 개 맞춘 거죠? 네, 4점짜리 4개 맞춘 거죠. 4점짜리 4개면 잘 찍으면 그냥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6등급은요,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최소의 등급인 것 같아요. 4문제니까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면 5등급, 4등급 정도, 4등급? 5등급? 할만하지 않을까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적어도 선생님 생각엔 50점은 분명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작년 수능 기준이에요. 그러면 작년 3월 모의고사도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작년 3월 모의고사가 재학생만 본 거고요. 작년 수능은 그걸 가지고 11월에 N수생까지 들어간 거니까요. 그랬을 때 어때요? 재학생만 보니까 5등급이 22점이 커트라인이네요. 제가 모 학교에 근무할 때 보니까 22점은 왔다 갔다 찍은 애 중에 잘 찍은 애가 이게 22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학은 수포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고요. 정말 수학이 싫은 학생들은 5등급을 맞춰놓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과목 2등급이나 3등급 맞추면 아까 최저 8등급 나오네요. 2합 8? 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은 어려운 게 맞는데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학생에게 적어도 수능 수학은 4등급 또는 5등급을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두 번째, 어려운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네, 수학 문제를 한번 제가 점수별로 쪼개왔거든요. 2점, 3점을 다 맞추면 48점이에요. 아까 48점 커트라인 생각나세요? 수능을 기준으로요. 4등급이요. 50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러면 2점, 3점 다 맞추고 4점짜리 한 문제만 찍어서 맞춰도 52점이네요. 즉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도 2점 차이거든요. 특히 공통 과목은요. 2점, 3점을 합치니까 37점으로요. 선택 과목보다 11점이나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공통 과목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세 번째 뇌피셜. 단원을 다 해야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을 쌤이 뭔가 위계성 있게 표로 가져온 건데요. 어떤가요? 물론 미적분은 수학1과 수학2를 해야만 이수할 수 있는 교과예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어때요? 기하는 어때요? 1학년 수학만 배워도 실제로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수학1, 수학2의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와 기하라면 이 네 과목 간에는 뭔가 병렬적인 관계네요. 즉 수학1을 풀기 전까지 난 수학2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수학1과 수학2의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수학1을 더 잘할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수학2를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쌤이 미적분을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1단원이거든요. 유형별로 가져왔어요. 뭐가 눈에 띄나요? 급수와 극한의 관계란 맨 오른쪽에 있는 표는 문제 번호도 뒷번호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배점도 높죠. 수열의 극한값과 계산이라는 첫 번째 유형은 어때요? 주로 선택 과목에서 맨 처음 문제로 나오고 점수도 2점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것과 수능 수학을 잘하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수능 수학은요. 자주 나오는 유형별로 먼저 풀면 좋아요. 수열의 극한값과 계산이라는 게 어려운 내용으로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수능에서는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선 기출문제와 연계교재 문제를 잘 풀면 좋아요. 재작년 수능 문제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작년 수능 문제예요.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단원별로요. 출제 유형과 난이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문제 번호까지도 똑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꼭 학원을 통해서 해야 돼. 나는 과외를 통해서 해야 돼. 물론 맞아요. 100점을 향해서 가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4등급, 5등급 안에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기출문제 혹은 연계교재를 하면서 가면요. 적어도 3등급까지 차근차근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적인 방향인데요. 어떤 과목, 아까 선택 과목이 3가지 있다고 했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공통 과목은 수학1 37점, 수학2 37점, 합쳐서 74점이나 되고요. 선택 과목은 26점이에요.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물론 어려운 과목을 잘하는 게 유리해서요. 미적분이 점수가 높게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정시 기준이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현재까지 출제되고 있는 방향은 확률과 통계가 살짝 쉽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원점수만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엔 등급컷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적분을 골라야 돼. 이거보다는 가장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골라서 거기에서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수학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라면 우선 첫 번째, 매년 수능에서요. 수학 영역을 10점 이하 맞는 학생은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수학은 수포자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아도 몇 등급? 네, 5등급까지 갈 수 있는 의외로 블루오션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지 말고요. 하루 30분씩 수학 공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가까워질 거예요. 너무 거창한 목표 세우지 않아도 돼요. 이 문제집 끝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요. 내가 지금 학교에 있는 교과서나 부교재 생각보다 요즘 교과서 정말 잘 나오고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런 익숙한 교재를 가지고 개념 이해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정 단원의 최고의 실력을 갖겠다라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으로 모든 단원의 쉬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쉬운 거부터 점수를 따서 몇 점? 네, 2점, 3점 합치면 48점이라고 했죠? 그거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맞았으면 좋겠어요. 중간 등급 정도에 되는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남이 푸는 거, 선생님들이 푸는 거, 인강 선생님이 푸는 거 이해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쉽지 않죠. 답안지를 보기도 하죠. 심지어 답안지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죠. 네, 답안지를 보는 게 인강을 듣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강을 듣거나 답안지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 뒤에 꼭 재도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가진 게 필요해요. 혹시나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진 않지만 계산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고민의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좀 구별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요. 문항 번호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요. 난이도 순으로 풀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모의고사 1, 2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선택 과목이 없어서 좀 낯설을 거예요. 1, 2학년은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이죠. 그런데 3학년 학생들은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으로 2점부터 4점까지 가고 주관식이 16번부터 22번까지 가고 다시 23번부터 30번까지 선택 과목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문항 번호대로 풀다 보면 뒤에 있는 쉬운 문제를 못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는 문제 번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점을 확인한 다음에 쉬운 배점 2점, 3점 문항부터 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100분 동안에 더 많은 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조금 더 향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높은 등급의 학생들. 여러분들은 이제 실수와 실력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몰라서 틀린 문제랑 시간이 없어서 틀린 문제랑 실수한 문제의 개수가 비슷해서 본인 실력을 가끔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사실 과소평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수학 선생님 잘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는 그 실력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도 해야 되고요. 가끔 쉬운 문제를 틀린다면요. 쉬운 것도 그냥 아예 전략 보이네. 그냥 눈으로 풀고 끝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한번 손으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본인의 과소평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쉬운 거 꼭 해야 돼요, 선생님. 여러분들 연습할 때 쉬운 문제도 다시 풀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나 과소평가하는 친구들은 좀 고난도 문항 고민하는 문제 위주로 열심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시간을 남을 경우에 도전을 하지만 만약에 풀지 못했을 때는 시험 끝난 후에 도전을 하면 돼요. 왜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을 잘 보는 거죠. 그게 목표니까요. 절대로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항 못 풀었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재도전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능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 것 같아요? 적어도 수학만큼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죠? 네, 여러분들 수능 최저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